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형님이 다 모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니? 오늘 저녁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글쎄다.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해야 한다나 뭐래나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시어머님이 심드렁하게 말했는데요. 알겠어요. 저녁에 넘어갈게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모습에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시댁 가족들 소개를 하자면 가족들 모두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특히나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는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형님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 남편이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기 형수님 별명이 있는데 말이야. 별명? 뭐야, 자기네 집은 가족끼리 별명도 짓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나도 별명 하나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 씨 별명은 뭔데? 제가 신기한 듯 물었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결혼하면 아주 볼만할 것 같아. 왜? 뭐가 볼만한데? 그리고 민준 씨 별명은 뭐냐니까? 내 별명이 어딨어. 난 없어. 근데 민준 씨는 형수님은 별명이 있다며? 그렇지. 형수님은 별명이 있지. 투덜이야, 투덜이. 투덜이? 그럼 대놓고 투덜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준 씨는 투덜이 형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평소에 조금은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곤 했기에 제가 놀란 채 물었는데요. 남편이 다시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끼리 몰래 그렇게 부른다는 거지. 형수님 앞에서 대놓고 투덜이라고 했다가 난리 날걸? 아, 그 말이구나. 근데 왜 하필 투덜이야? 왜긴 왜겠어. 매사 투덜대니까 그런 거지. 대체 얼마나 투덜대길래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제가 의아하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매사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들을 적대시한다고 해야 하나? 설명하자면 무진장캔데 그냥 우리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뭐? 시어머니께 대든다고? 그냥 막 대들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확 지옥받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혹시나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형수님한테만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본가에 오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나도 대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남편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수님에게 치를 떠는 모습에 의심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형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몇 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첫 인사를 다녀오던 날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남편 말처럼 형님은 많이 별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매사 시비를 걸거나 시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날씨도 더운데 나가서 냉면이나 먹을까? 어머님, 냉면 국물에서 세균이 얼마나 쉽게 번식하는지 모르시나 봐요. 특히나 장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완전 최악이에요. 모든 음식점이 어떻게 다 그렇겠니? 우리가 자주 가는 냉면집은 맛도 좋고 청결하다고 소문났거든. 우리 가족 거기서 냉면 먹고 여지껏 탈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그거야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죠. 그냥 그 메밀국수나 먹으러 가요. 라며 말대꾸라고 하기보다는 대놓고 시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옆에서 듣고 있기 거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일이 생겨 형님과 단둘이 만난 적이 있었고 결국 그날 용기를 내서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궁금? 뭐가 궁금하다는 건데? 그동안 꼭 지켜봤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왜 그렇게 반기를 드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언제 반기를 들었다고 그래? 아니, 그때 냉면 일도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냉면 먹고 탈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아, 그거? 사실 나는 어머님이 좀 못 믿었다고 해야 할까? 좀 그래.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게 말이야. 동서 혹시 어머님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 알고 있었어? 형님이 무슨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목소리까지 낮추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연히 문제가 많이 되지. 동서는 전혀 놀란 얼굴이 아니네? 글쎄요. 저는 그게 왜 놀랄 일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형님을 바라봤는데요. 형님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가 안 되긴 왜 안 돼? 엄청 문제가 되지. 동서도 꽤 좋은 대학을 나왔길래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통하네. 혹시 동서 말이야, 그 대학 나온 거 맞긴 한 거야? 네? 갑자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도 어머님이 이해가 된다고? 난 전혀 대화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래서 사람이 웬만큼은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된다니까. 형님,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서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불만 가득한 형님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슬렸기에 제가 인상을 쓰고 대꾸했는데요. 형님이 버럭한 채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중학교 나오면 원래가 대학 못 가거든?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무슨 대학을 운운하고 있어. 내 말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님이 막 지시하고 그러는 거 보기 싫다 그 말이야. 어머님이 알면 뭘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걸?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시어머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에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돌아왔는데요. 형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비수를 꽂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 형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형님을 만나고 오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며칠 동안 심란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레 시댁에 모이라고 했다는 말에 다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그래? 형님이 저녁에 다 모이라고 했대. 형수님이 갑자기 왜? 나야 모르지. 그런 거 물어보면 싫은 티 내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물어봤어. 어머님도 모르는 눈치셨고. 그냥 안 간다고 하지 그랬어.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자. 난 형수님이랑 마주치기 싫은데. 남편이 짜증스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따라 형님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신우이 방으로 들어가 살짝 물었어요. 아가씨, 오늘 왜 부른 거래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무슨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중대 발표요? 네, 저도 그렇게만 들었어요. 짐작해보건데 임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임신이요? 큰언니 임신 안 돼서 내내 스트레스 받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아마도 그 말 하려고 부른 게 아닌가 싶은데 반길 사람도 없는데 호들갑이네요. 라며 말하던 신우이가 제 눈치를 보다가 급히 말을 정정했습니다. 아, 물론 작은 언니가 임신했다고 하면 다들 기뻐하겠죠. 근데 큰 언니는 다들 불편해하니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아는걸요. 오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아가씨와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는데요. 형님 때문에 가족 모두가 불편해하는 모습에 마음 한켠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실은 드디어 성공했어요. 성공했다니? 뭘 성공해? 어머님, 이렇게 말하면 한 번에 눈치채셨어야죠. 그러니까 저 드디어 임신했다고요. 뭐? 임신? 시어머님이 대묻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동서랑 서방님이 먼저 임신할까봐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장남인데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형님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순간 남편이 다급히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게 사실은 우리도 임신했어요. 네? 뭐라고요? 사방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임신했다고요. 근데 그 말을 왜 이제 꺼내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말에 당황을 한 것인지 표정이 잔뜩 일그러진 채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채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임신했다고 하면 형님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엔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언제 말할까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도 임신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형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며 제가 축하 박수까지 치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싸늘한 눈길로 저를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어요.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 내가 임신이 안 돼서 너네 마음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먼저 임신을 할 수가 있어? 거기다 임신한 채로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겠냐 그 말이야. 형님, 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3개월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단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라며 제가 손사래까지 치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눈물까지 뚝뚝 흘리다가 원망스러운 듯이 입을 뗐어요. 오늘이 나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기나 해? 내가 깜짝 파티하려고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 동서 때문에 다 망쳤어. 꼭 이랬어야만 했던 거야? 이렇게 되니까 속이 시원해? 극기하는 형님이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한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곧 아주버님이 가족들에게 사과를 한 뒤 형님을 따라 나갔는데요. 아주버님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우이가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 뭐 혼자 착각하고 혼자 화내고 난리 부를 수가 따로 없네. 그래도 새언니한테 난리 부를 수가 뭐야.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해대도 너무하잖아. 그냥 앞으로 큰언니는 오지 말라고 해. 사람 불편하게 뭐 하는 거냐고. 특히나 작은 언니는 축하받아야 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냔 말이야. 작은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아, 네. 근데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이 원래 조금 예민하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뭐. 라며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꾹 참고만 있던 시부모님의 표정이 그날따라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시아버님 생신을 맞이해 한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을 오랜만에 봤기에 제가 나름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형님이 건성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형님은 그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끄작이기만 할 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저기 내가 내내 집에 있으니까 손주를 봐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혹시나 니들 둘 중에 맡기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한 사람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미리 말해라. 니들 그거 알지? 선착순. 그걸로 신청받으마. 시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형님 눈치를 살폈는데요. 형님이 입을 삐죽이며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님, 혹시 어머님께 맡기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왜? 동서는 맡기게? 아, 저는 어머니께서 봐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요. 형님이 안 맡긴다고 하면 제가 신청할까 해서요. 그게 뭐라고 신청까지 한다는 거야? 난 관심 없으니까 맘대로 해. 라며 형님이 비웃음을 가득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어머님, 저요. 제가 신청할게요. 그래, 알았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난 분명히 공평하게 기회를 줬으니까 첫째는 나중에 가서 딴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딴 말을 해요? 우린 관심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이 새초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신우이가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동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진짜로 어머니께 맡길 생각인 거야? 네? 제가 주변에 들어보니까 가족이 봐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봐주신다고 하면 그저 고마울 뿐이죠. 그때 내가 말했던 거 잊었던 거야? 어떤 말이요? 그때 내가 어머님 학벌 말했잖아. 중졸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동서는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와놓고는 이해력이 참 딸리는 것 같더라. 네? 이해력이 딸리다니요. 잘 생각해봐. 중졸인 어머님이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맡기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 형님,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삼남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그때야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세월이 변했잖아. 내가 보기엔 어머니 그냥 막 키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거기다 시누이도 참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아가씨는 왜요? 아니 예전에 해외 출장 다녀왔다면서 선물 하나 줬는데 나만 형편없는 선물을 주더라니까. 형편없는 선물이요? 무슨 선물인데요?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던데 내가 볼 때는 뻥인 것 같더라고. 그 뭐더라? 무슨 갈색 병에 든 화장품이었는데 아주 작은 거 딸랑 2개를 주더라고. 갈색 병이요? 그래, 크기도 엄청 작은데 아무리 그래도 선물인데 그런 걸 주는 게 참 웃기잖아. 내가 우리 올케한테 물어봤더니 브랜드도 없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올케 쓰라고 그냥 줘버렸다니까. 저기 면세점에서 산 갈색 병이라고 하면 그거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비싸긴 뭐가 비싸겠어. 크기도 엄청 작더만. 암튼 난 몰상식한 시댁 가족들한테 절대 맡길 생각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연락한 거야.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또다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시누이가 제게 화장품을 선물했는데요. 역시나 형님이 받았다던 그 화장품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전에 형님한테도 이 화장품 선물한 적 있어요? 네, 드린 적 있는데 크기가 작다고 내내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큰언니 건 안 사왔으니까 언니도 저한테 받았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뭐하러 2개나 사왔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잘하는 거 보면 10개라도 사드리고 싶은걸요. 항상 엄마 챙겨주고 잘해줘서 고마워요. 라며 시누이가 형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잘난 척하던 형님은 선물 받은 화장품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화장품이 작다는 것에만 불만을 가진 채 투덜댔던 것이죠. 하지만 이름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몰라왔다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 제가 먼저 출산을 했고 연이어 형님도 출산을 했어요. 저는 아들을 낳고 형님은 딸을 낳았는데 출산은 형님이 굳이 전화까지 해서 약 올리듯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딸이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동서는 불쌍해서 어쩌냐? 둘째를 낳아도 딸이라는 보장도 없고 낳았는데 또 아들이면 완전 최악인 거잖아. 딸 2이 낳지 아들 2은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 저는 성별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서요. 꼭 딸하는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 형님이 계속해서 떠들어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을 어찌나 얄밉게 하던지 꼴보기가 싫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잘 못 자는 바람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며칠 쉬다 가라고 했어요. 그 말에 바로 시댁으로 가서 생활을 했는데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아가씨까지 도와주다 보니 그렇게나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큰 결심을 한 채 시댁으로 학가를 감행했어요. 어차피 출산휴직이 끝나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봐주기로 했기에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 제게 광명이 찾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 착한 시댁 가족들이 아들을 예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줬거든요. 피아노를 꽤 잘 치던 아가씨는 우리 아들에게 피아노도 자주 쳐줬고 시어머님 또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가며 육아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제가 복직을 하고 나서도 별탈 없이 잘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 가족들의 노력 덕분이었던지 우리 아들은 말도 빨랐고 어느 순간에는
한글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시누이가 오며 가며 조금씩 영어를 사용해서 그랬던 것인지 조금씩 영어로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시어머님이 직접 공부를 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시누이까지도 와서 영어 쉐도잉을 시작했어요. 물론 제게 먼저 허락을 구했고 아들도 재미있게 따라하는 모습에 저도 흔쾌히 허락했고요. 만화에 나오는 동물들의 말을 영어로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나중에는 점점 높은 단계의 영화까지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러 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때마침 옆 테이블에 외국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 어느 나라에서 왔어? 우리 아들이 영어로 조용히 물었어요. 물론 아들의 질문에 외국인들이 귀엽다는 듯이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형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야, 학교도 안 갔는데 벌써부터 비싼 영어학원 그런 데 보내는 거야? 동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거 다 돈 낭비래. 그러니까 헛돈 쓰지 마. 아니요, 그런데 안 보냈어요. 그럼 유성이가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거야? 아, 그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틈틈이 놀이식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뭐? 말도 안 돼. 중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님이 영어 공부를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형님의 말에 그동안 참고만 계시던 시아버님이 버럭한 채 외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은 성질이 나도 꾹 참고 있었는데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네? 구제불능이요? 아버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괜찮고 네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싫은 거냐? 그리고 한 번만 더 네 시어머니 무시하는 말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시어머니 이제는 중졸 아니다. 벌써 몇 년 전에 방통고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했고 그 사이버 대학인가 거기도 졸업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라며 시아버님이 엄포를 놓다가는 비웃듯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첫째 너 혹시 알고 있는 거니? 네? 뭘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네가 졸업한 대학교 말이다. 그 학교 폐교됐다고 나오더구나. 네? 폐교요? 네 얼굴 보니 몰랐던 모양이구나. 기사에도 났을 테니까 한번 검색해보던지. 그 대학 폐교됐으니까 이제 넌 고등학교 졸업인 건가? 어디 폐교된 학교나 나온 주제에 당당히 대학 졸업한 내 아내를 무시하고 있어. 한 번만 더 내 아내 무시하면 다시는 얼굴 안 볼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시아버님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형님을 노려봤고 형님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형님은 입이 달라붙은 듯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하는 모습에 안달복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가는 결국 원어민이 영어 가르치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알아봤다는데 워낙 비싸다 보니 아주버님과 말다툼을 심하게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와서 시어머님께 조카를 봐달라고 빌다시피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시어머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며칠 전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님을 설득해달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물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제게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이는 형님을 보며 씁쓸한 마음과 함께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